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품격 소셜 토크쇼 4시의 토크쇼입니다. 저는 4시의 남자 박성우 심사관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대한민국의 자율주행차 기술 발전을 위해 오직 한 길을 걸어오신 차량용 레이더 분야의 최고 연구원 주식회사 만도의 정성희 연구원님과 함께 두 번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 1부에서는 차량용 레이더 센서 기술의 탄생과 관련된 얘기를 들어봤고요. 자, 그럼 오늘은 또 과거를 또 소환한다는 그런 기분으로 또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자, 국내 자율주행 차량용 레이더 센서의 선구자로서 처음 연구를 시작할 때 많이 힘드셨을 걸로 생각이 드는데, 자, 그 당시 어떻습니까? 인프라는 좀 부족했을 것이고, 또 해외 기술력을 좀 뛰어넘어야 한다는 부담감도 많이 있었을 텐데 말이죠. 자, 연구원님은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연구를 시작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당시 가장 또 힘들었던 점이 있다면, 물론 기억하시기 좀 싫으시겠지만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얘기를 한번 해주시죠. 사실 2008년에 연구를 시작했는데요. 이런 시장 상황이 이렇게까지 자율주행 기술이 중요해지고 이렇게 급속도로 발전할지는 사실은 당시에는 못했고요. 사실 이러한 이제 징후를 저희가 이제 좀 느낀 시점이 어떻게 보면 2000년대 초반부터 유럽이나 미국, 북미의 주요 이제 선진사들 위주로 해서 주축이 돼서 이제 사실은 이제 레이더라고 하면 대부분 국방 기술 뭐 이런 쪽에 많이 저희가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차량 레이더를 통해서 이 자율주행 시스템에 상용화하는 이런 이제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회사는 이제 이런 센서들을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상용화하려고 차량에 탑재하기 시작하고 2000년 초반부터. 그래서 그때 이제 어떻게 보면 국내에서 자동차 부품사 중에서 이제 최대 부품 회사인 만도, 이제 만도가 2008년부터 차량용 레이더를 그런 이제 시장 상황 흐름을 읽고 자체 개발하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고요. 그때 이제 제가 팀을 이끌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그때 가장 힘들었던 거는 이제 이 차량 레이더가 기존에 있는 국방이나 이런 저희가 모바일에 쓰는 주파수 5기가나 10기가 이런 데가 아니라 77기가라는 초고주파, 그다음에 고해상도 신호 처리 이런 이제 특수한 기술들을 이제 저희가 확보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이러한 측정 장비도 연구 시설도 당연히 없었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할 수 있는 인재 자체가 없었습니다. 인력 풀도 없었고 그 관련된 대학원이나 이런 연구소도 거의 전무한 상태라서 아무래도 가장 힘들었던 거는 이제 인재 영입이, 핵심 인재 영입이 가장 힘들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지금이니까 이렇게 담담하게 말씀을 하시지만은 그 당시는 얼마나 또 힘들었고 어려웠던 시기였는지를 충분히 엿볼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연구원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은 우수 인력 확보하는데 무조건 올인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그토록 인재 영입에 집중했던 어떤 특별한 사유나 이유가 있었는지, 그리고 영입할 때 가장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또 어떤 점인지 그 부분을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시원하게 한 말씀 해주시죠. 네. 현재도 그렇지만 사실 자율주행 관련된 이런 기술 보유자는 A급, S급 인재거든요. 찾아보기 정말 힘들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런 인재들 영입하기 위해서 전쟁과 같이 지금 이제 아주 힘든 상황입니다. 그 당시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어차피 이제 차량 레이더 관련된 핵심 기술 보유한 경력자는 해외에서도 영입할 수도 없고 저희가 이제 국내에서도 없었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국내 최고의 대학 서울대, 포항공대 이런 이제 과기원 이 초고주파 및 신호처리 연구실이 있는 국내 대학은 어디든 찾아가서 사람들을 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가장 이제 인재 영입에 집중했던 이유 중에 하나였고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런 학생들 중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열정이 있는, 그러니까 뭔가 남들이 안 한 길을 가고자 하는 그런 성향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뭔가 제품을 상용화까지 가져갈 수 있도록 끈기가 있는 이런 인재들 위주로 지금 모았고요. 그래서 이제 직접 핵심 특허 및 원천 기술을 처음부터 이제 개발을 시작하게 된 배경이 되었습니다.
그 연구원님에게는 그 당시 영입한 인재들이 지금에서는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아주 소중한 보물 같은 존재일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실은 이제 그 당시에 삼고초려 마다하지 않고 이 어떻게 보면 새로운 아주 생소한 분야의 이런 국내 석박사 대학원생들을 개별 인터뷰 거쳐가지고 이 모집을 했을 때 사실 그 보람이 사실은 지금에서야 느껴지는 부분이고 그 심지어는 이제 그 학생들 석사나 학사학위 받은 학생들을 박사학위까지 저희가 산학 지원도 정책적으로 했고 현재 이제 저희가 그 당시에 한 5명으로 시작해서 현재 한 50명 정도로 불어나 있는데 지금 이 한 50명 정도의 규모로 수십 차종 1,000만 대 이상 수주도 했고 그다음에 국내의 자율주행 기술의 어떤 이제 기반을과 지식 재산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자랑스럽고 저희 이 구성원들이 현재 국내 최고의 차량 레이더 그리고 자율주행 부품의 전문가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네, 그 처음에 시작할 때는 5명에서 시작했다가 지금은 50명까지. 야, 무려 10배나 되는데 든든하시겠습니다. 네, 네. 자, 그 기술 개발이라 하면 혼자서는 성공할 수 없는 것인 만큼 하나의 그 목적을 향해 함께하는 팀원들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자산이자 진정한 기술력이지 않을까 하는 또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율주행차 분야에서 연구원님의 도전하고 싶은 다음 목표는 또 무엇인지 한번 살짝 말씀을 해 주시죠. 현재 이제 자율주행 핵심 부품이라고 하면 3대 부품이 있는데 하나가 이제 카메라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번에 상용화 성공한 레이더고 마지막이 이제 그 라이다가 되겠습니다. 라이다. 네. 사실 레이더는 이제 전자파로 이게 송수신 통해 가지고 차간 거리 계산하고 충돌 위험을 방지하고 이런 기술을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라이다는 이제 빛으로 어떤 물체 형상을 스캔하는 센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라이다라는 이런 센서가 확보가 돼야지 이 자율주행 레벨 3 또는 이제 완전 자율주행을 이루기 위해서 이 도로 형상을 이제 지도화시키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사람이 이제 차 안에 그 탑승했을 때 이제 안전하게 그 주변 환경을 완전히 3차원으로 인식한 결과를 바탕으로 자율주행까지 할 수 있는 그 차량의 눈 중에서 가장 정밀한 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라이다 센서를 2023년 이후에 저희가 이제 국내 또는 세계에 이제 최고의 성능과 최초로 지금 이제 상용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그 아직은 이제 넘어야 될 산이 많지만 이제 현재 저희가 확보한 이런 그 자동차의 눈 이런 이제 그 요소 기술과 이런 걸 응용을 해서 이제 그러한 과제에 저희가 그 도전에 성공해서 이렇게 제품을 또 하나 확보하는 게 저희의 다음 과제고 마지막으로 이제 차량의 눈이 확보된 후에는 이제 사람의 뇌 역할을 하는 게 이제 통합 제어 장치라고 이제 이런 눈에서 받은 여러 데이터들을 중앙에서 이제 판단하고 다시 이제 물체를 분별하고 그다음에 도로에서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이렇게 이제 계산도 하고 이제 이런 궁극적으로 이제 인공지능 기반으로 그 차량을 제어하는 통합 제어 장치의 국산화가 이제 향후에 저희의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 연구원님과 그다음에 우리 팀원들의 노력과 기술력이라면 충분히 또 목표 달성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확신이 듭니다. 네. 저희 4시의 특허청입니다도 언제나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방송을 보고 있는 꼭 공학도가 아니더라도 전국의 미래 발명가들에게 이 말만은 꼭 해주고 싶은 또 조언이 있다면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쉬운 부분이 지금 이제 이런 그 공학을 전공하고 특히 이제 공학뿐만 아니라 이런 좀 넓게 발명을 하려고 하는 이런 꿈나무들, 그다음에 청소년들이 그 이제 줄어들고 있는 게 사실 좀 아쉽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도 그렇지만 한 10년, 15년 이렇게 꾸준히 발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엔지니어링을 하면서 이 자율주행, 앞으로도 인공지능, 그다음에 이제 우리의 삶을 아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이런 여러 기술들이 다 이제 공학도들, 그다음에 발명가들, 그거에 이제 기본은 학생들이겠죠. 어느 정도 이제 한 가지의 절실함을 가지고 끊임없이 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제 꾸준히 이 발명을 시도하고 앞으로 이런 태도로 이제 그 매진하는 이런 학생들이 많아졌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그 흔히들 기술 개발은
꿈을 현실로 만드는 일이라고 합니다. 자, 어린 시절 영화나 만화에서 보던 자율주행차를 현실에서 보는 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자, 앞으로 우리 정성희 연구원님과 팀원들의 혁신적인 기술 개발로 만들어갈 우리나라의 자율주행차의 미래는 과연 어떠한 모습이 될지 기대해 보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성희 연구원님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든 발명은 역사가 되고 특허는 여러분들의 재산이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지식 재산 경쟁력을 갖추는 그날까지 4시의 특허청입니다는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